네,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도 오늘로 이제 4일째 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은 2021년 새해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산다는 것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다. 당신은 흠모할 수 있는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배철현님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하여 승화라는 이제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더 나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과거의 나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천천히 태어나는 것이다. 하루 10분 나를 변화시키는 짧고 깊은 생각. 나는 요즘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했는가? 이 질문은 나 자신을 꽤나 당혹스럽게 만든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여전히 조그마한 유혹에도 흔들리고 나태해져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다. 과연 인간은 나비처럼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고전 문헌학자 배철원의 인문학 에세이 시리즈 중 마지막 책인 승화는 이제 흔들리는 삶 속에서 나를 지켜내기 위한 성찰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흠모하는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에 새긴 하루는 어제와 다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승화란 더 나은 자신을 위해 혁신하려는 용기를 갖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단어의 어원과 개념 속에서 숨은 의미를 발굴해서 풀어내는 저자의 문장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중한 매뉴얼이 되어줄 것입니다. 작가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요. 우리는 이제 매번 생각을 하면서 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정말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몇 프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를 귀찮아해요. 귀찮아하고 회피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뭔가를 명제를 해서 딱 질문을 던져주면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매 순간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그래야지만 사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정성스럽게 살려는 마음가짐과 그런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언행이 바로 승화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별이다. 자신을 혁신하려고 하지 않고 특정 사상이나 교리에 순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발견한 별을 자신의 별로 착각하며 사는 것과 같다. 위대한 사상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유일하고 감동적인 나만의 길을 찾으라고 촉구하는 훈련 교본일 뿐이다. 그 길은 자기 극복에 있다. 내가 발견해야 할 별은 도달할 수 없는 저 먼 하늘에 있지 않다. 그 별은 스스로 두 발을 묶어 자정하고 눈을 감으면 비로소 보이는 원석이기 때문이다. 그 원석은 지금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굉장히 멋진 문장인데요. 이 책에는 굉장히 좋은 문구들이 글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한 줄 한 줄 다 새겨서 한 문장 한 문장 다 새겨서 읽어야 할 만큼 그러니까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요. 하루에 뭐 몇 장, 한 챕터씩 뭐 요렇게만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마음에 새기듯이 읽으셔야 합니다. 인생은 오막인 줄 알았건만 3막으로 종료되는 허무한 연극일 수도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세상에 올 때도 내 의도가 아니라 연출자의 의도대로 온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연출자의 의도대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자신이 언젠가 정해진 시간, 예상 밖으로 쏜살같이 달려오는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을 갈구한다.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라는 괴물의 제물이 된 것처럼 나라는 인간도 이내 저 흙으로 돌아갈 것인가. 예술가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가장 섬세하고 강렬하게 표현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 팬데믹 상황에 처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인류 전체를 고통에 빠뜨린 이 감염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신체는 대개 짝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인 것들도 있다. 귀와 눈은 두 개이지만 입은 하나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입을 통해 내뱉기 전에 두 번 보고 두 번 들으라는 경고다. 심오한 관찰과 경청만이 상대방의 말을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머리는 하나이고 손과 발이 두 개인 이유도 다르지 않다. 혁신적인 생각은 두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두 발로 직접 경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지혜로운 자에게 역경은 기회다. 그는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예상한다. 그는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통해 자신도 놀랄 만한 인간으로 승화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런 역경을 상상한 적이 없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고 착각한다. 우주와 자연은 인간의 상상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부족하고 편협하기 때문이다. 고통은 생명의 존재 방식이다. 고통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는 생물은 존재할 수 없다. 고통은 외부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동력이자 기반이다. 동물로 태어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고통이다. 무의미로 가득한 우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삶의 의미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때 건져 올릴 수 있는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주다. 내 마음의 등불로 빛을 비추어야 할 어둠,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 아니겠는가. 위대한 생각은 걸을 때 떠오른다. 프리드 니체.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배우는 데는 걷기만한 게 없다. 하지만 혼자 터득해야 한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제각기 아무렇게나 걷는다. 나의 아침 산책은 자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내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수정하는 훈련이다. 육체와 정신은 동전의 앞뒤일 뿐만 아니라 영혼과도 하나다.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몸의 움직임이 충동적이거나 강압적이다. 강박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몸은 굳어있고 에고의 노예가 되어 기계적으로 불안하게 움직인다.
자발에 근거한 즉흥적인 유연함을 찾을 수 없다.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위는 과도하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몰입을 요구하는 창조적인 일에 적합하지 않다. 높은 지능을 지녔는데도 감정이 불안하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를 지닌 자는 언제나 품위가 있고 단아하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에 어디에서나 눈에 띄며 매력적이다. 그의 움직임은 즉흥적이나 단호하며 절제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때문에 자유롭다. 마치 촛불처럼 쉼없이 변화하지만 안정적이다.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의 모체라고 여긴다. 나는 지금 바로 앉아 있는가? 나는 오늘 바로 걷고 있는가? 몸은 위대한 지성이다. 요즘 인생이 하루 같다는 말이 실감난다. 그래서 그런지 전보다 일찍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다. 오늘도 변함없이 창밖의 벚나무를 응시하며 방석 위에 자정한다. 오늘 하루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는 또 다른 나와 마주한다. 부산한 일과 생각을 정지시키고 나만의 재단에서 가만히 눈을 감는다. 묵상이란 자정과 몰입을 방해하기 위해 계속 지저대는 사납고 무시무시한 한 마리 검은 개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기계다. 나는 순수한 열망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온전히 나에게 몰입하는 집중과 만나면 새로운 경지가 등장한다. 그것이 묵상이다. 열망이란 자신의 육체와 세상의 쾌락보다 더 숭고한 빛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시키기 위해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삶을 찾기 위한 집중이 묵상이다. 강렬한 열망과 집중은 묵상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다. 게으름과 무관심은 묵상을 좌절시키는 치명적인 방해꾼이다. 몰입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다. 묵상의 목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데 있다. 자기를 넘어선 자신, 초월적인 자신이자 신적인 자신을 찾기 위해 필요한 예술이 묵상이다. 묵상을 수련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을 그냥 보지 않는다. 만물은 인과응보의 결과이며 인과응보를 넘어선 것을 신의 섭리로 이해한다. 진리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의 경중을 따져 한 번에 하나씩 고요하게 해결한다. 묵상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는 자신을 스스로 제3자가 되어 가만히 지켜보는 행위이다. 주로 묵상이란 말은 그 천주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단어였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도 수녀님이 계신데 항상 저녁 때 되면 묵상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는 게 하나의 그 일상생활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그냥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상이라든지 참선, 그런 의미의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것, 그런 살펴보는 것,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배철현님은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자정을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신다고 해요. 고요하게 묵상을 한 다음에 강아지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산책을 나가는 거죠. 매번 같은 길이라고 해도 그 느낌이 똑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매번마다 그 느낌이나 그 사물이나 보여지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에서 돌아오면 그런 느낌들, 그런 거를 매일매일 일기로 적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모하고 적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하나의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인 거죠. 그런 것들이. 왜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아침에 뭐 늦게 일어나서 허둥지둥 막 이렇게 준비하고 출근하는 것보다는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명상도 하고 간단히 책을 읽기도 하고 좋은 문장이 있으면 필사도 몇 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은 하루가 순조롭습니다. 부산스럽지 않게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죠. 좋은 에너지를 받고 하루 그 기분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일하는데도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걸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말로써 사람을 설득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침에 에너지가 좋을 때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살아 움직인다는 걸 느껴요. 내 말 속에서. 말이 진짜 살아 움직여서 자석처럼 착착 달라붙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가끔씩 체험을 해요. 그러면 그날은 아주 좋은 그 결과를 낳습니다. 취미, 나를 정의하는 것들.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이 있다. 바로 고독이다. 고독은 혼자 있기를 심심해하는 외로움과는 다르다. 외로움은 불안이며 두려움이지만 고독은 고요이며 온전함이다. 일생을 통해 이룩해야 할 업적의 일관성은 한 예술가의 고독이 만든 손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창조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고독을 생활화한 사람들이다. 고독은 자신을 천재로 둔갑시키는 학교다. 취미는 나라는 존재를 비교적 정확하게 정의하는 그 무엇이다. 취미는 내가 나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간과 정성을 바쳐 즐기는 창조적 행위이다. 내가 자발적으로 자주 떠올리는 생각과 자주 하는 말, 무의식적으로 좋아해서 자주 하는 행동들이 나의 취미다. 취미는 가지각색이다. 취미는 자신의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하고 자신이 의도적으로 선택하기도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내가 자주 하는 그것, 취미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강요도 방해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선택한 그 일이 나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취미는 주관적이다.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감성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배움이라는 훈련을 통해 자신이 판단하는 미의 기준을 전복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 배움이 바로 취미이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취미 생활로 당신 삶의 정체성과 철학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무엇으로 나를 정의할 것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취미는 무엇인가, 그게 나를 대변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말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나의 소비 패턴을 보면 나의 생활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자기가 쓰는 돈이
무엇에다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의 생활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네. 행복은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과 말 혹은 행위를 절제할 때 등장한다. 하루의 마무리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완성된다. 내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된다. 아침이면 수면 상태에 들어갔던 나의 의식이 다시 돌아온다. 밤은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하루의 마무리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완성된다. 내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된다. 이른 아침 하루의 일과를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대개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내가 시골로 이사 온 이유는 저녁 노을을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시골은 감사하게도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매일 새롭게 알려준다. 산, 강, 그리고 숲은 태고적부터 이곳에 있었고 나는 그 자연의 숨소리를 들으려 이곳으로 이주했다. 나는 자연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나를 다시 관찰하는 사람이 됐다. 자연은 나에게 매일의 소중함을 상기시킨다. 내가 배운 지식은 사랑을 질식시키고 내가 흠모하는 과학은 시를 분석해 재미없게 만들며 내가 뽐내는 생각은 감정과 감정을 억누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골 생활은 내가 어릴 적 지녔던 자연에 대한 순박한 환상이 실이나 절망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자신을 조금씩 발견해가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연은 이른 아침에 최선의 모습을 드러낸다. 아침은 하루라는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선이며 어제의 잠으로부터 나를 깨우는 시간이다. 저녁 노을이 아닌 이른 아침은 보람된 하루를 결심하게 하는 최적의 시간이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오늘은 어제와 같이 기억에서 벗어나 흘러가버리기 일쑤다. 아침이 오면 우리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 일어나고 소수의 인간들은 지적이며 정신적인 고향을 위해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루를 영적인 시를 쓰기 위해 사용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예술은 하루를 감동적으로 조각하는 수고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순간에 하찮아 보이는 세부 항목까지 자신의 깊은 숙고를 통해 결정한다. 수루는 자신이 숲속으로 간 이유를 신중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신중은 나에게 삶의 핵심을 정면으로 질문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중만이 내게 쌓여있는 허영과 허상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키고 내가 원하는 자유의 여신을 조금씩 보여준다. 신중은 행복한 삶의 열쇠이며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삶의 도전을 용감하게 응전하도록 독려한다. 삶은 영광스럽다. 그러기에 삶은 나의 전부를 요구한다. 나는 오늘 활기차게 나의 회에 오를 것인가? 그때 나는 무엇을 외칠 것인가? 인간은 하루를 살고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일생을 좌우한다. 하루가 일생이고 일생이 하루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오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미래를 계획하고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여기를 소홀히 여긴다. 그 스승은 항상 너는 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말고 자신을 응시해야 하며 자신다운 자신이 최선이라고 알려준다.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산다. 하나는 우리가 경험한 영역 안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심연에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에서의 모험이다. 미지의 영역은 나의 최선이 발굴되는 장소이며 언제나 나의 신명을 보장하는 신나는 놀이터다. 이 두 가지 삶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존재하고 팽팽한 외줄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하나는 좌절과 불행이 심화되는 막다른 골목에서 쓰러져 절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현재 자신이 앞으로 가야만 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모험이다. 당신은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퇴장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무대에서 무한한 영속성을 가진 예술의 무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